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하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왜 먹을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에 3번씩 3끼를 꼭 챙겨서 먹죠. 뭐 물론 중간중간 떼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간식도 먹고 한 5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왜 먹는 걸까? 기본적으로 "선생님 저는요 배고파서 먹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먹어요. 먹고 싶어서 먹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 중학생이잖아. 그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는 움직이거나 이야기하거나 또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음식물에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 에너지 때문에 먹는 거구나. 자, 오늘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양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들어갈게요. 우선 영양소라고 하는 건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양소를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뭘까? 안 가르쳐 주면 안 되지. 선생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이유는요? 그렇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면 3대 영양소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작용을 조절하면 부영양소입니다. 결국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 첫 번째 핵심 짧지만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핵심 들어갑니다. 먼저 3대 영양소 확인해 볼 건데요. 3대 영양소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대 영양소니까 3개가 있겠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정리를 할 거예요.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를 살펴보면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3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3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을 쪼개고 쪼개고 쪼갰을 때 최소 단위, 기본 단위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얘까지가 탄수화물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위고 이걸 더 쪼개면 인제 원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탄수화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포도당이라고 잊지 마시고요. 이런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이 탄수화물은 몸을 구성하긴 하는데 하루 섭취량에 비교를 하면 섭취량 전체로 봤을 때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되게 적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를 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에너지를 내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구성 비율은 낮다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내는데 사용이 되는데 그러고도 남은 탄수화물은 글리코젠이나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 저장이 됩니다. 글리코젠으로 전환돼서는 간에 저장이 되고요.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 피하 지방에 저장이 돼. 피부 바로 밑에 지방으로 저장이 돼. 아, 살찌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많이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밥 공기를 작은 거로 하세요. 하루에 밥만 먹고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밀가루 음식은 끊어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도 결국은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탄수화물이 그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 밥, 빵, 감자, 고구마. 어때요? 아, 우리가 주식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많구나. 왜 밥 대신 빵 먹기도 하고 밥 대신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감자나 고구마를 한 끼 때울 때 사용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탄수화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아들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단백질 알아볼게요. 단백질은 구성원소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별표 땡뜨르땡 땡땡 여러분들 선생님이 별표 땡뜨르땡 땡땡 하면
머릿속으로 별표를 막 그려봐. 왜 게임할 때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템을 먹으면 막 주변이 반짝거리고 별 빛나고 막 그러는 거 그거 생각해. 그만큼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말할 테니까 앞으로 별표 얘기하면 기억하시면서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는 다른 3대 영양소와 똑같아요. 그런데 질소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소가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공부하다 보면 아미노산은 또 뭐요?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과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어렵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아미노산이 무엇입니까?" 해서 아미노산 찾아서 구성 원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겼고 이거 하다 보면 머리만 아파. 다 몰라도 돼. 그냥 '아 단백질의 구성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구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하다 보면 이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되고 고등과정 가면 정확하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깊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도 당연히 3대 영양소니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1 그램당 4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내며 주로 몸을 구성한다. 기억하세요. 세포, 근육 등을 구성하는 주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몸을 만드는 운동선수들 있죠? 몸을 예쁘게 해서 뭐 보디빌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몸을 키워서 힘을 키워야 하는 선수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먹죠? 몸을 구성하고 근육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먹어줘야 근육이 잘 생겨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은 엄청 많이 드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단백질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단백질의 양을 좀 늘려도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은 성장기거든. 여러분은 사춘기이기도 하면서 성장기이기도 해요.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한테 여러 가지 별명을 많이 붙였죠. 근데 그런 별명 다 없애 여러분들이 다 타파하고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이러한 성장기에 많이 필요한 단백질 효소, 호르몬, 항체 주 성분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에 가시면 이 효소, 항체, 호르몬이 되게 중요하게 인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흐흐흐 이렇게 공부를 해요. 예? 효소, 호르몬, 항체의 희응을 따서 흐흐흐 이렇게 한 거야. 외울 수 있겠지? 선생님이 지금 이상한 것 같지? 기억하세요. 효소, 항체, 호르몬, 주성분인 단백질은 그럼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드셔야 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살코기, 생선, 달걀, 콩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달걀 흰자는 단백질 덩어리인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저 콩이 싫어요. 한 친구들은 두부를 많이 드시면 돼요. 콩 단백질만 뽑아서 만든 게 바로 두부니까. 그리고 살코기 기름 빼고요. 비계 같은 거 많이 먹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살코기나 아니면 흰살 생선이 가장 양질의 좋은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드셔야 할 거고요. 다음 지방으로 넘어가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지방은 기본 단위가 지방산과 글리세롤인데 어떤 교과서에는 모노글리세리드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거다 같은 거예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글리세롤이고요. 얘가 말이지 에너지원으로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1 그램당 9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낸대. 엄마 되게 많이 내네. 너무 많이 내죠.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영양소가 바로 지방입니다. 이 지방도 몸을 구성하는데 피부 아래에 저장이 돼서 체온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피하지방이라고 하는 피하지방 체온 유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너무 추워서 뼛속까지 시린 겨울에 옷을 얇게 입고 다니면 우리 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추워 죽겠는데 얜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는 거야? 내가 대신 보호해야겠어.' 사람의 몸은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춥게 입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피하 지방을 점점 두껍게 쌌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특히 치마만 입고 다니면 다리가 더 굵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그래야 건강에 좋아요. 이러한 지방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몸속에 지나치게 많이 저장되면 비만이 될 수 있다. 땅콩, 참기름, 버터 등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방을 섭취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리브 오일이나 뭐 아보카도 오일도 좋고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런 걸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영양소 마쳤습니다. 두 번째 핵심 들어갈게요. 부영양소 알아볼 건데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영양소예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물. 물은요,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으로 우리 몸의 약 66%를 차지한단 만약에 쌤 몸무게가 50kg이라면 여러분 나 안 보이니까 내 맘대로 몸무게 얘기해야지. 50kg이라면 선생님을 들고 쭉 짜주면 한 33kg 정도 물이 쭉 빠지는 거야. 그만큼 우리 몸에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우리 몸은 물단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물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물단지. 근데 실제로 그냥 물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성 비율을 성분 비율을 살펴보면 물이 66%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 단백질, 그다음 지방이에요. 물, 단백질, 지방에서 물단지 외워두시면 좋겠죠. 근데 탄수화물 잘 기억해 두실 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루 종일 먹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바로 탄수화물이지. 밥도 많이 먹고 밀가루도 많이 먹고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엄청 먹잖아. 근데 구성 비율은 0.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물은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언가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되게 탁월해요. 대부분의 물질을 다 녹일 수 있어. 그래서 영양소와 노폐물 운반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물질을 녹여서 생리작용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고요. 또 한 가지 체온 조절을 도와줍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게 많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 온도가 갑자기 영하 20 도로 뚝 떨어져도요. 우리 몸은 물이 많이 있잖아. 그거에 변해서 바로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에 유리할 수 있어요, 물 때문에. 알아두시고 두 번째 부영양소는 무기염료예요. 몸을 구성하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무기염료는 철, 칼슘, 인, 나트륨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바이라민. 바이라민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비타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스펠링 말도 더듬여 스펠링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 식명으로 비타민인데 외국인들한테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이라민 이러죠. 그래서 바이타민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같은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몸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자, 별표 땡드르댕댕댕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몸을 구성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무기염료, 3대 영양소, 부영양소 모두 몸을 구성하는데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아. 특징이야. 중요한 특징 기억하시고요.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 조절하는 건 무기염료와 마찬가지. 그리고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부족해서 아픈 거야. 예를 들어 바이타민 A는 야맹증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여요. 바이타민 B1은 각기병 띵띵 부어요. 바이타민 C는 괴혈병, 입에서 피가 나는 거, 바이타민 D는 구루병, 다리가 휘게 되는데 선생님도 살짝 다리가 휘었어. 나 그래서 모델 못했다. 되게 모델 딱 하고 싶었는데 키도 작아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들 그 정도 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근데 다리가 너무 휘어서 그 사이로 막 축구공이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휘는 게 구루병이야. 다음 바이타민 E는 불임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데 요즘에는요. 이런 무기염류나 바이타민이 음식으로 골고루 섭취를 못하니까 영양제로 많이들 먹죠. 자, 이렇게 해서 부영양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런 영양소들이 좋구나. 중요하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이제 세 번째 핵심 들어갈게요. 세 번째 핵심 영양소 검출 반응. 자,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영양소가 나한테 필요해.'라는 걸 알았는데 어디 어떻게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양소를 검출하는 반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녹말을 검출할 때는 아이오딘 반응으로 알아보게 되는데요. 녹말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정남색으로 바뀌면 '아 여기 녹말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녹말, 아이오딘 반응, 청람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음 단백질을 검출할 때는 5%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1% 황산구리 용액을 섞어서 만든 뷰렌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보라색이 나타나면 단백질 검출. 지방에 수단3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랬을 때 반응 결과 선홍색이 나타나면 지방 검출. 하나 더 포도당이나 엿당, 당분이겠죠? 이런 당분에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을 합니다. 그랬을 때 황적색이 나타나면 '아 여기에는 포도당 또는 엿당인 당분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쌤 근데요. 왜 얘는 가열해요?" 반응이 너무 오래 걸려서. 속 터지잖아.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좋아하잖아. 바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열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영양소 검출 반응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정리 한 번만 더 정리할까요? 우선 3대 영양소 배우셨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각의 특징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부영양소 공부하셨습니다.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확인하셔야겠죠. 하나 더 영양소 검출 반응, 녹말 검출, 아이오딘 반응, 단백질 검출, 뷰렛 반응, 지방 검출, 수단3 반응, 당분 검출할 때는 베네딕트 반응 암기를 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